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를 네 단계로 나눠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투입이 되는 인풋 단계, 그리고 투입된 자원을 가지고 처리하는 과정 단계, 그리고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으면은 거기에 대한 아웃풋, 결과물, 산출물들이 나오는 과정, 그리고 프로그램이 진행이 됐으면은 대상자들에게, 클라이언트들에게 나타난 변화, 즉 프로그램의 성과의 절차를 구성 요소로서 네 가지 요소를 살펴봤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네 가지 구성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첫 번째 구성 요소, 투입 분야입니다. 프로그램에서 소요되는, 사용되는 자원은 크게 인적 자원, 전문적 지식이 갖춰진 인적 자원과 그리고 프로그램이 진행되도록 도와주는 물적 자원이 준비되어야 된다. 즉, 자금, 직원 및 직원의 근무 시간, 자원봉사자 및 활동 시간, 시설, 장비, 그 밖에 다양한 준비물, 공급물들이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투입에는 규제나 기금을 받기 위한 요구 조건 등과 같은 제약 요인도 포함이 될 수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떤 클라이언트들이 혜택을 받는가, 기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직원들을 고용할 것인가, 자주 얘기하는 전문성이 있어야 되겠죠. 필요한 자원, 장비, 시설은 무엇인가 등을 고려해서 우리가 사회복지 프로그램 기획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입 단계, 자원이 투입되는 투입 단계에서 우리가 고려하고 신경 쓰고 준비해야 될 사항들은, 이 프로그램과 관련하여 어떤 클라이언트들이 변화를 일으키는, 긍정적 변화를 일으키는 이득을 보게 되는가, 클라이언트들을 특정 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대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어떤 직원들이 고용되어야 할 것인가. 프로그램에 따라서 그 프로그램을 가장 적절히 잘 진행할 수 있는, 즉, 전문 지식이 갖춰진 직원들이 필요로 하겠죠.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자원은 어떻게 되는가? 자원에는 인적 자원, 물적 자원이 준비되어야 된다고 그랬죠. 그리고 장비는 어떤 것들이 필요로 하는가? 그리고 시설은 잘 갖춰져 있는가? 시설의 안전에서부터 프로그램이 진행되기 위한 조건이 갖춰진 시설인가? 라는 것들을 우리가 잘 따져봐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구성 요소의 첫 번째 투입에 대한 내용을 다시 한번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두 번째, 사회복지 프로그램의 구성 요소 중에서 전환, 어떤 과정을 거쳐서 진행이 돼야 될까? 이 전환이라는 부분은 프로그램의 뭘 달성하기 위해서,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다양한 첫 번째 요소, 투입물들을 가지고 행하는 활동이 되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목표가 실행 가능한 목표여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서비스 방법론을 구성하는 전략, 기법, 치료 유형 등이
포함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램 구성 요소를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음, 두 번째 요소인 전환은 프로그램의 활동이라고 그랬죠. 프로그램의 활동.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투입물들을 가지고 행하는 활동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양한 수만 가지의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존재합니다. 여기 나온 것처럼 직업훈련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고, 무료 급식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고, 상담 프로그램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직업훈련의 종류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훈련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전략, 기법, 유형 등이 이 전환 과정에서 계획서에 포함이 돼야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대상자가 누구인지, 어떤 프로그램 내용을 진행할 건지, 진행을 할 때 어떤 방법으로 진행할 건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된다. 언제 진행이 돼야 될지, 어디서 진행이 돼야 될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가야 됩니다. 기획 단계에서 정의한 대상자와 그 문제에 적합한 서비스의 종류도 설명이 돼야 되고, 그리고 서비스의 내용 및 개입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인가 등이 이 전환 과정에서, 즉 프로그램의 활동 과정에서 포함이 돼야 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세 번째 구성 요소인 산출 결과물이라고 그랬죠. 프로그램이 진행하다 보면은 다양한 결과물들이 나옵니다. 여기서는 프로그램의 활동에 직접적인 생산물이 해당이 되겠습니다. 보통 완결된 업무의 양적인 측면을 말합니다. 우리가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은 실적이 잘 나와야 된다라는 말이 하는데, 이 실적 부분에 있어서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죠. 방금 전에 했던 직업훈련에 있어서 다양한 실적이 있을 수가 있죠. 몇 번 직업훈련을 했느냐, 횟수, 그리고 서비스를 받는 대상자의 숫자가 몇 명인가, 그리고 출석부, 또 나누어준 홍보자료의 수 등이 다양한 형태의 직접적인 생산물이 되겠습니다. 산출 단계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서비스의 양과 질이 적절했는가라는 것들이 적절하게 우리가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겁니다.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 최소한의 서비스 양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고려해봐야 된다는 거죠. 산출 단계에서의 고려사항은 기대하는 결과를 얻기 위한 서비스 양과 질이 어느 정도 필요한 건가 라는 것도 우리가 고려 대상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프로그램 구성 요소의 네 번째 단계인 성과 부분입니다. 성과. 프로그램의 실시 결과, 개인 또는 대상 인구 집단에게서 일어나는 변화를 우리는 성과라고 하는 겁니다. 프로그램을 진행을 했더니 이 프로그램 수혜를 받은, 서비스를 받은 클라이언트들, 개인 또는 대상 인구 집단에게 일어나는 변화가 성과가 돼야 되는 것이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예를 들어서 아까 직업훈련을 했으면은 직업훈련을 받고 나서 대상자들이 어떻게 변했는가, 직업훈련의 기술이 향상이 됐다 할지, 급식을 받으면 건강이 좋아졌다 할지, 상담을 받으면 상담 어떤 문제가 해결됐다든지, 이런 성과가
대상자에 대한 변화가 일어나야 됩니다. 이걸 또 측정을 해봐야 되겠죠. 그런 것을 성과라 한다라는 거죠. 프로그램의 산출물에 영향을 받으며 그 성과는 사회복지 프로그램이 추구하는 뭐가 돼야 되겠죠? 네, 목표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몇 번 출석을 했는가가 목표가 되는 게 아니라 대상자가 어떻게 변했는가라는 것이 목표를 설정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앞으로 목표를 어떻게 설정을 해야 되는가라는 부분은 향후 우리가 강의 시간에 더 많이 살펴볼 것입니다. 성과 단계에서 우리가 고려돼야 할 사항은 기대하는 결과가 무엇인가 고려해 봐야 되고, 두 번째는 프로그램의 한계상 어쩔 수 없이 얻게 되는 결과는 무엇인가 등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캠페인을 한다. 환경 캠페인의 산출물은 개최된 뭐 회의를 몇 번 했는가, 행사에 참가한 주민들의 수가 몇 명이나 되는가 라는 것들이 얻어지는 건데, 성과는 대상 인구 집단에 받은 혜택인데 안전을 위협하는 위험 물질로부터의 노출 감소, 또 쓰레기 배출량의 감소, 해당 지역에 대한 자부심이 증가했을 것이다 라는 것들이 환경 캠페인의 산출물이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성과는 이 앞에 부분에 나왔던 세 번째 봤던 산출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몇 명 참석했는가, 몇 번 회의했는가라는 게 의미는 있지만은 연관이 되지만은 이 성과는 대상자의 변화를 고려를 해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 연결이 되냐면은 예를 들어서 산출물에서 학생들이 몇 번을 출석했는가, 출석률이 높은 사람이 그 프로그램에 열심히 잘 집중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변화의 질이 높겠죠. 그래서 이 산출물과 성과 사이에는 연결고리가 존재를 합니다. 그런 부분들을 잘 고려를 해봐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렇다면은 프로그램 설계의 구성 요소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프로그램 안에 포함되는 구성 요소가 중에 대상자가 있습니다. 참가자. 누구를 프로그램에 참여시켜서 이 참가자들이 삶의 질이 향상되도록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프로그램의 성공 여부는 대상자, 클라이언트에게 달려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실무자는 클라이언트의 개개인의 특성에 대한 이해가 필요로 합니다. 대상자들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는가, 그 이해를 바탕으로 프로그램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또 대상자의 배치와 편성에 신중한 고려가 필요합니다. 참가 대상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클라이언트의 속성을 체계적으로 분석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즉, 대상자들이 이 프로그램에 잘 참여할 수 있도록, 녹아날 수 있도록, 그래야 이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나서 대상자의 삶의 질이 업그레이드 될 수 있도록 우리가 처음부터 대상자의 특성에 대해서, 개개인의 특성에 대해서 이해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프로그램이 성공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대상자를 잘 이해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대상자를 볼 때 어떤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겠죠. 선입견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고,
대략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거나 하면은 어쩔 거다라고 파악하면 안 되고, 전체적으로, 구체적으로 문제를 파악을 해서 대상자를 있는 그대로 객관적으로 파악해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프로그램에 영향을 미치는 점이 많다라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는 프로그램 설계에 있어서 구성 요소는 실시 주체입니다. 이 프로그램을 누가 진행하는가라는 겁니다. 프로그램의 실시 주체는 소속된 사회복지기관이 지향하고자 하는 목표나 의도가 있습니다. 그 의도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것을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것도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활동 내용이 되겠습니다. 활동 내용은 프로그램의 목표, 주제, 방침 등 맥락을 중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개인 및 집단에 있어서 중요도, 검토도 중요하고요. 내용의 긴급성과 시급성과 클라이언트의 수준도 고려돼서 활동 내용을 작성해야 됩니다. 새로운 지식, 기술, 정보의 습득과 관련되는 내용의 신선도. 세상은 계속해서 변하죠. 최근 트렌드의 내용을 우리가 프로그램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활동 내용을 구체화시키는 작업이 필요로 하는 겁니다. 세분화시키는 작업이 필요로 하다. 그 다음에는 활동 내용을 실시하는 방법과 장비, 도구와 관련시켜서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겁니다. 즉, 준비해야 될 내용은 대상자를 잘 파악해서 대상자의 특정 및 특성 및 수준에 적합한 활동 내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개인교육, 눈높이 교육 많이 들어보셨죠? 프로그램도 마찬가지입니다. 대상자의 상황에 맞게, 특성에 맞게 활동 내용을 진행을 해야 된다. 또 집행자의 경험과 능력에 적합한 방법을 진행을 해야 된다. 여기에는 항상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집행자의 전문성이 꼭 확보가 돼야 되는 거죠. 세 번째는 클라이언트의 주체성과 자주적 활동을 촉진할 수 있는 것이어야 된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성공의 승패에 굉장히 영향을 많이 받치는 게 대상자, 클라이언트들이 그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이 프로그램 재미있고 흥미있어서 집중이 되고 꼭 보고 싶다, 참여하고 싶다라는 마음이 갖게 되는 것이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주체성과 자주적 활동을 연결시켜주는, 촉진시켜줄 수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활동의 연속성 및 발전성을 고려해야 된다. 이 프로그램 끝나고 삶의 질이 높여지는 게 아니라 이 프로그램이 일회성으로 끝난다는 것은 별 의미가 없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프로그램 내용의 양과 질을 고려를 해야 된다. 요구되는 활동과 필요한 활동 사이가 적절해야지 요구되는 활동이 너무 많은데 필요한 활동은 조금밖에 안 한다. 그러면은 문제점을 해결할 수가 없죠. 반대로 요구하는 활동이 작은데 필요한 활동은 많다. 이것이 일치가 돼야 되는데 불일치가 되면 안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클라이언트의 요구와 집행자의 활동 내용이 적절해야 되는 겁니다. 여기도 차이가 일어나면 안 되고 클라이언트에게 너무 부담이 간다면 집중도가 떨어지겠죠. 적절하게 진행이 돼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실시 방법 선택 시 고려될 사항이 목표 달성에 도움이 돼야 되죠, 프로그램. 또한 제공되는 내용의 질과 양에 대한 적절성, 이전에 나왔고요.
적절한 장비와 도구를 활용해야 되고, 또 집행자 및 클라이언트의 경험 능력에 대한 적합성, 전문성이 요구되고, 또 참여의 효과를 높이기 위한 다양한 방법을 사용을 해야 된다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장비와 도구도 효율적으로 잘 선택을 하고 활용을 해야 되는데 적절해야 된다. 필요한 장비와 도구를 사용을 해야 된다. 또 대상자들이 이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된다. 또 집행하는 프로그램 진행자가 전문성을 갖춰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 이해도 및 숙련도가 높아야 된다. 또 지역성 및 클라이언트의 일상생활과의 긴밀성, 즉 참여를 높이기 위해서 일상생활과 괴리가 있으면 안 되겠죠. 실시 시간도 중요합니다. 언제 실시하느냐, 몇 시간 실시하느냐, 총 얼마만큼 실시하느냐라는 것들이 효율이 높도록 계획을 세워야 되고요. 또 환경 및 장소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적절한 장소인지, 이 장소가 클라이언트들이 좋아하는 곳인지, 너무 싫어하는 곳은 선택하면 안 되겠죠. 또 프로그램 담당자가 슈퍼바이저, 직원, 봉사자 등으로 구성이 되어 있고, 특히 담당자의 역할 구분이 정확하게 돼서 구체적으로 명시가 되어야 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산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인건비, 사업비, 각각 항목이 정확하게 구성이 돼야 되고, 또 세목은 성과 목표 또는 단위 프로그램별로 구성하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나중에 예산 작성할 때 좀 더 자세히 보겠습니다. 또 단위당 비용 산출이 가능하도록 기술하는 게 의미가 있겠습니다.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면 항상 평가를 하게 됩니다. 이 평가를 어떻게 할 건가 계획을 잘 세워서 잘 된 것은 더 잘 되게, 잘못된 것은 수정 보완할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서 이게 피드백, 활류 작업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서 수정 보완해서 프로그램이 발전해야 되면 선순환적 과정을 거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습니다. 프로그램의 유형에는 다양한 유형이 있습니다. 전문 임상, 문화생활, 사회연계, 사회운동, 사회보장 프로그램. 저는 건강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정의를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건강하다라고 하면은 크게 몸도 튼튼, 마음도 튼튼하죠. 신체적 건강과 신체적 건강과 정신적 건강을 우리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WHO라고 들어보셨죠? 세계보건기구에서 건강하다라는 정의는 신체적으로 안녕한 상태, 정신적으로 안녕한 상태. 또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상태가 있냐면은 사회적 관계가 안녕한 상태. 적절히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유지를 해야 됩니다. 이 사회적 관계가 안녕한 상태가 돼야 건강하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근데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우리가 유의 깊게 살펴보면은 건강하기 위한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한 목적의 프로그램들이 거의 대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신체적 건강에 관련된 프로그램이 존재하고요. 정신적 건강을 위한 프로그램이 존재를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관계 안녕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존재를 하죠. 이런 것들 전문 임상, 문화생활, 사회연계, 사회운동, 사회보장 프로그램들이 다 이 세 가지 건강에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연속성 유형 분류로 나누자라고 하면은
그게 단발성이냐, 일회성이냐, 매년 진행할 수 있는 연속성을 가지고 있느냐, 것으로 나눌 수도 있고요. 또 1인이냐, 팀이냐, 지역사회냐, 연계냐, 국가제도적 프로그램이냐, 또 사상 프로그램이냐라는 형태로 활동 영역별로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가 있고요. 직접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 간접적으로 제공할 수도 있고요. 재원이 국가 재원으로 하는 공공 재원이냐, 아니면 민관 혼합이냐, 아니면은 세금이 들어가지 않는 민간 재정형 프로그램이냐라는 것으로도 우리가 나눌 수가 있겠습니다. 사회복지 프로그램을 제안하는 제안서, 프로포절, 우리가 기획을 한다라고 하는데 기획의 결과물로 프로포절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 프로포절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 심사 기준이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심사 기준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준은 여기 나온 것처럼 프로그램이 대상자한테 뭐가 있느냐? 예, 효과가 있느냐 따져보는 겁니다. 대상자의 삶의 질이 변화됐느냐? 대상자가 효과를 느끼느냐? 즉, 그 프로그램의 목표를 달성했느냐?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느냐? 효과성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그 프로그램이 대상자한테 얼마만큼 필요로 하냐? 절실하냐? 꼭 필요로 하냐? 이 필요성을 따져보는 겁니다. 그거와 연관되게 대상자의 문제가 긴급하게 이 프로그램을 시행할 정도로 심각하냐, 그 문제가 사회의 문제가 될 만큼 중요하냐, 중요성, 프로그램의 당위성에 대해서 따져봅니다. 그렇다면 이 프로그램이 얼마만큼 프로그램을 진행하는 사람들이 전문성이 가져서 실현 가능하냐, 아까 투입하는 요소도 있었고 돈도 필요로 하고 이런 부분들이 실현 가능한가라는 것들이 심사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사람들이 얼마만큼의 전문성이 존재하느냐. 그리고 이걸 운영하는 사회복지 조직에 얼마만큼 건전하느냐, 평판이 좋은가라는 것들이 프로포절의 심사 기준이 되겠습니다. 심사 기준이. 그리고 그 프로그램의 목적과 목표와 활동 내용과 예산 평가 기준이 체계적으로 잘 서술되었는가. 이 체계적이란 말이 이 항목들이 다 연관성 있게 잘 연결이 돼 있나라는 것이 중요한 심사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대상자가 요구하는 욕구, 그리고 대상자한테 문제점이 있는 것이 사회 문제와 얼마만큼 연관성이 있는가에 대한 설명이 구체적인가를 사전조사를 통해서 문제가 얼마만큼 심각한가, 또 대상자들의 욕구는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장래 이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될 가능성이 있는 잠정적인 대상자들의 문제가 정확히 파악되었는가, 사회 전체적인 문제에 대한 사전조사가 잘 되어 있는가, 또 적절한 예산이 편성이 되었는가, 이걸 진행하는 능력, 기관의 전문성이 잘 갖춰져 있는가, 또 프로그램의 목표 달성을 위한 평가 체계는 구체적으로 잘 정립이 돼서 프로그램이 진행이 되고 나서 이걸 평가를 통해서 발전적 선순환 과정에 준비된 기관인가, 준비된 프로그램인가라는 것들을 우리가 프로포절 제안에 있어서 심사 기준으로 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